경제학자의 서재.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그 길을 묻다.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본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이지만 오늘날 마주하는 여러 도전과 위기가 그 빛을 가리기도 합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일부 정책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놓친 사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 정책의 실패로 인구 소멸의 길을 걷는 부분이나 경제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점들도 우리를 돌이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회복력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들의 창의성과 열정, 협력 정신은 계속해서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출발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5장. 사회적 양극화, 민초와 엘리트 세계의 분열 1.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수반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생애를 담은 자서전을 남겼는데 두 건을 합치면 분량이 1200쪽에 이른다. 그중 상당한 부분을 할애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다루었다. 중산층이 붕괴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상을 잘 알고 있었으나 자신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레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본격화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정치 구단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회피하고 싶을 정도로 사회적 양극화가 무겁고 어려운 주제였다. 우리는 이 어려운 주제에 도전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양극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늘 있는 현상이라며 초점을 흐리기도 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외환위기 이전 10년과 이후의 시대 상황을 비교하면 문제가 매우 분명해진다. 1987년 민주화 투쟁 승리 이후부터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전까지 10년은 매우 특별한 시기였다. 삼풍 백화점 붕괴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는데도 사람들은 이때의 10년을 가장 평온했던 시기로 기억한다. 참고로 이 10년은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기였다. 민주화와 함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 대중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삼조왕 덕으로 지급 능력이 풍부해진 기업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응할 수 있었다. 대기업의 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의 임금도 덩달아 올랐다. 노동의 양극화 현상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노동 대중의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소득 격차가 완화하고 중산층이 확대했다. 두 가지 징표가 이를 뒷받침했다. 신도시 건설 등으로 중산층의 징표인 아파트 공급이 크게 확대했고 이전 시기 출세의 상징이었던 자가용 승용차 보유가 널리 일반화했다.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가난에 찌들어 살던 노동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몰기 시작했다. 너도 나도 출세의 중산층의 일원이 되었다는 뿌듯함을 만끽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 때맞추어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탑사기가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문화유산 탑사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탑사의 대상인 문화유산은 자가용 승용차 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곳들이었다. 자가용 승용차의 일반화를 반영한 트렌드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를 암묵적으로 지배했던 두 가지 관념이 있었다. 당장은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사람 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산층이 크게 확대하고 중산층으로의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시대 상황을 반영한 관념들이었다. 노동자들이 가장 흔히 들었던 충고가 있었다. 열심히 저축해 가게를 내면 편히 살 수 있다. 이 말은 세 가지 사실을 함축하고 있었다. 저축이 가능했고 실제로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자영업은 중산층의 삶을 보장한 안정된 직업이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이전 시기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했던 두 가지 관념은 모두 사라졌다. 열심히 저축해 가게를 내면 편히 살 수 있다는 충고도 더 이상 듣기 어려워졌다. 선진국인데 난 왜 이 모양이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 이하로 내려갔다. 그 즈음 일각에서 새로운 꿈을 지피는 방편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제시했다. 많은 사람이 가슴 설레는 심정으로 2만 달러 시대를 상상했다. 사고는 단순했다. 2만 달러가 되면 지금보다 소득이 2배로 늘면서 2배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수준인 3만 달러대에 진입했다. 2021년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공식 변경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외환위기 직후 꿈꾸었던 2만 달러 시대를 한참 초과에 달성한 성과였다.
더 길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선진국 진입을 이루었다. 모두가 감격에 젖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현실은 사뭇 달랐다. 2019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의 일이었다. 선진국 국민 자격을 획득했다는 소식이었음에도 감격해하는 사람은 비교적 소수에 불과했다. 반대로 그런데 난 왜 이 모양이지? 라며 속상해하는 분위기가 보다 지배적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양산,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각종 사회 부작용이 발생했건만 주류 집단은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선진국에 진입하면 문제가 상당 정도 해결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서민이라면 과거 중산층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선진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선진국 진입이 현실화했건만 기대했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꿈이 헌휴지 조각처럼 되었을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여기서 그 모두를 일일이 다루기는 어렵지만 결정적 요인으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꼽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 심화는 누구나 인정하는 현상이자 대부분 사람이 피부로 느껴온 지점이다. 각종 지표 또한 사회적 양극화가 상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뒷받침해준다. 최상위 10% 소득은 1999년 32.9%에서 2017년 50.6%로 치솟았다. 변동폭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했다. 반면 근로소득 기준 하위 20%의 실질급여는 1996년 이후 14년간 24% 줄었다. 빈약한 아래를 파서 위를 두둑이 채워왔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양극화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보유에서의 양극화를 통해 더욱 증폭되었다. 김낙년 교수가 발표한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에서 2013 보고서에 따르면 2010에서 2013년 상위 1%가 보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의 25.9%였고 상위 10%의 자산 비중은 66%로 전체 자산의 절반이 넘었다. 반면 하위 50%의 자산 비중은 2%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부의 불평등이 매우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가 빚어낸 부작용은 수도 없이 많았다. 그중 하나로 자영업의 과잉 팽창을 들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OECD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2015년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1.4%로 OECD 평균 14.8%보다 6.6%포인트 높았다. 이웃 일본의 8.5%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이었다. 2016년 말 집계된 수는 557만 명이었다. 어느 모로 보나 과잉 팽창이었다. 전문가는 자영업자 상당 부분은 위장 실업자라고 보았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 생계 수단으로 자영업을 선택했다고 본다. 과잉 경쟁의 결과 2015년 기준으로 3년 이상 생존율은 37%에 불과했으며 60% 정도가 연평균 소득 4천만 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외환위기 이전 때와 달리 자영업은 중산층의 삶을 보증하는 안전판이 더 이상 아니었다. 이상으로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5장 사회적 양극화, 민초와 엘리트 세계의 분열 1이었습니다.